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수희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어요. 오늘 어떻게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예. 이제 오늘 최종 이제 선고가 이루어진 건데 예. 원래 2심에서는 징역 3년, 예. 자격정지 3년이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1년이 더 늘었어요. 예. 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지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또 다시 상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예. 2심에서 지난번에 파기환송심을 했던 이유는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던 이유는 이제 그 파일, 425 진원이라는 파일하고 시큐리티라는 파일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해서 돌려보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징역 4년을 예. 선고할 때 역시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따라서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된다 하더라도 다시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은 대단히 거의 없어 보여요. 어쨌든 근데 뭐 이런 것들보다 이런 법률적인 것도 예. 중요하겠습니다만 2013년도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4년 만입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전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대선 개입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쟁투를 벌였습니다. 저도 뭐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보기관이 할 수 없는 예. 일을 했죠. 이명박 정부 때도 4대강에 관련된 홍보는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특정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예. 그리고 어떤 그 댓글 부대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인터넷에서 종북 좌파는 청소해야 된다라든지 예. 말이죠. 그리고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도저히 일국의 그 최고 정보기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최종 판결이 난 것이고 이 부분은 예. 사실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적폐청산, 구체제 청산을 이 정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제 반전을 거듭해온 이제 재판이라서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원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 네. 이른바 이제 심리전단이라는 파트가 네. 있나 보죠.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을 직접 쓴 거는 아니죠. 예. 그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은 따로 있는 건데 예. 제일 정점에 있는 원세훈 그 전 원장이 중간에 그 순차적으로 3차장하고 심리 전담 반장하고 중간에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 부서장 회의에서 뭐 이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야당이 그 정권을 잡으면은 뭐 우리 조직은 다 죽는다든가 뭐 이런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지시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 그 지시를 받은 그 국정원의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결국 이제 이런 댓글을 달도록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처음에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국가정보원법에.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그 정치 관여 금지 위반을 했다라는 건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다만 2018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대선에서 그러면 선거운동을 했느냐가 관건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이 2012년? 2012년이요. 예. 그 유죄가 되면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도 좀 그 정통성이 흔들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당시 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심혈을 기울였던 거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양 진영 간에 정권과 야당 간에 그 다툼, 뭐 정쟁이 됐던 사건, 그 중앙에 있었던 사건이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사건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나온 거고 다만 그것이 그 지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느냐, 얼마나 끼쳤느냐는 변론의 문제예요. 그거는 변론의 문제지만 여하튼 지금 여당이 얘기해왔던 도둑맞은 선거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그것이 전부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조금은 그런 그 동조를 받을 만한 한 근거는 얻었다라고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시비거리가 좀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2013년도에요. 지금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국정원법은 위반했는데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이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정치 개입은 했는데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인데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했는데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내렸던 게 1심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모순적이었던 거였죠, 사실. 정치 개입 부분과 선거 개입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어떤 국정원장으로서 하면 안 될 4대강 홍보 사업 했다는 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선거 개입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 논란이 많았던 1심 판결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물론 2심에서 바로 잡혀지고 결국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던 건데 그 당시 어쨌든 국정원 대선 댓글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전혀 정량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만약에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정통성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얘기가 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이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당시 그 정부와 많은 또 갈등을 빚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이 4년 전 얘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재판 결과도 바뀌기도 했고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제대로 길을 찾아간 재판이라고 좀 봅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 개입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제가 아까 잠깐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것들, 저런 쭉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12월 19일 날 선거였는데 대선이었는데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정원 대선 관련 댓글을 진짜 발견 못했다. 12월 16일 날. 사실 저 부분은 18대 대선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불과 선거 사흘 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될 일을 한 거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선거법 위반 정치 관여는 어떤 걸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4대강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국정 홍보의 범위를 이제 좀 벗어났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국정 홍보는 또 공보처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에서 대북 심리 전담반은 있고 그 대북 심리 전담반의 정상 업무 범위 벗어난 일을 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그 재판부들의 그 1심에서도 그 부분에선 정치 관여는 인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내용들을 보면은 그 북한에 대응하라 이런 지시 수준을 넘어서 저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정권을 잡게 됐을 때는 어떻고 언론이 이제 여적인 논조가 아니라 다른 논조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언론 기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된다든가 그런 국정원의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불법적인 회의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글쎄 저는 이 원세훈 전 원장이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은 MB 당시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력을 같이 해왔었죠. 정무부시장, 서울 정무부시장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충성심 같은 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런 평도 있었어요. 세 평이 있었는데 저는 이 광우병 집회 이후로
보수 정권에서 당시 정권에서 이 SNS 상이라든가 인터넷 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열세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런 초조함이랑 그런 것이 이런 원세훈 원장의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그 공모 혐의로 드러난 발현이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은 뭐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고 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국정원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네. 그거는 정권마다 뭐 친여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런 국정원이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국정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의 그 뭐 과거 이제 적폐청산으로 국정원에서 지금 TF팀이 꾸려져서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도 관련 그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것이 그러면 그 순수한 적폐청산의 의미냐 아니면 새로운 또 정치 관여는 아니냐 예. 뭐 이런 굉장히 뭐랄까 한 선을 좀 그 중간을 걷는다는 게 한 끗 차이로 쉽지는 않은데 예. 그런 면에서도 좀 아주 깊은 숙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지금 가동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한 게 나왔어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했는데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는 최근에 드러난 거예요.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낸 건데 저는 과거에 국정원이 거슬러 올라오면 중앙정보부가 전신이잖아요. 중앙정보부 다음에 안기부에서 국정원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보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권의 수호기관이었죠. 예. 과거 뭐 사실 박근혜 정부까지도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바로 재판 결과로 나타난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결론을 짓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얘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헬기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걸 이제 밝혀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런 걸 확실히 밝혀야 돼요.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 부대 운영한 거예요. 이거는 예. 세계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예. 이 부분이. 게다가 4대강 뭐 이런 홍보는 물론이고 차라리 이건 받을 수 있어요. 예. 대선 과정에서 무슨 그 언론이 잘못한 패는 게 정보기관 일이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고 말이죠. 예. 부서장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일국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들이 이런 것들은요. 이건 국정원이 앞으로 또 다시 이 여권의 편을 든다 이런 얘기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얘기예요. 이건 예. 국정원이 현 정권에서 국정원이 그야말로 주체가 돼가지고 확실히 밝혀내야 돼요. 지금도 워낙 많으니까 여기서 아까 이 변호사님도 아까 자료를 찾고 그러시던데 저도 워낙 많은 게 여기서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예. 워낙 이 잘못된 이 발언들이 많아서 여기서 소개하는 게 의미도 없을 정도니까. 최 교수님 그 말씀하신 내용이 최근에 또 다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부분, 검찰이 이제 내부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죠. 이것도 유죄가 되는데 도움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과거에 그 녹취록이 예. 그러니까 그 전 부서장 회의를 할 때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이 그 녹음되어 있는 그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이 됐고 그거에 또 이번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보고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예. 현 지금 국정원에서의 그 적폐청산 TF의 경우에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거는 혹시 전 정권의 그 최정점에 누군가를 겨냥한 손보기? 예,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대로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고 국정원을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정권에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리고 결국은 누군가를 여하튼 그 최정점에 있던 그 누구를 결국 검찰청 앞에 세우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그 의혹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국정원 TF에서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예. 대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새로운 정치 관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악용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어쨌든 꼭 드리고 이번 싶습니다. 사건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뭐 클릭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여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거죠. 거죠.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 일반인이 하는 건 사실 문제 안 되는 일반인이 거 하는 건 아닙니까? 관계가 없죠.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게다가 국정원장이 그런 것들 지시를 하고 나중에 따로 국정원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댓글 부대 운영을 하고 예.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봐준다기보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또 하나 지금 현재 그 야당에서 얘기하는 이게 무슨 지난 정권에 누구를 겨냥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봐요. 예.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정보기관 이런 일을 합니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할 때 예. 우리가 개혁할 수 있고 그야말로 새롭게 이 사회의 격차도 줄여나갈 수가 있고 이 사회의 정의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그대로 묻어두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인식 자체가 대단히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거고 이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일각의 보도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 MB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부분들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면 예. 그리고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는 흔적이 있다면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뭐 그렇게 갈장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야당들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당시 집권당이었다면 그 당시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예. 잘못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자신이 집권당하고 집권 세력일 때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거를 현재 집권 세력에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당은 사필 규정이다. 또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공동정범을 찾아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지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예. 선거법에서. 그래서 지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공범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공소시효에 걸려서 끝났고요. 새롭게 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다른 공범을 찾는 거는 또 그러니까 그 국정원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그거는 또 달리 또 뭐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에는 말씀하신 그 민간인들 댓글 부대 뭐 그걸 했다는 내용은 지금 뭐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만간 이제 기소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파기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검찰 쪽 그 주장만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상고를 하겠다. 다시 예.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하겠다는 그 의견을 이미 밝힌 걸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법원에 갔을 땐 대법원은 잘 아시겠지만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대개는 증거 체부의 정도에서만 다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예. 파기환송했던 그 본 취지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지금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오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엔 발이 좀 불편해서 이제 병원에 갔었고요. 오늘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구치소 측은 구체적인 증상은 밝히지 않았어요. 거기 이제 그 언론 보도 보니까 예. 속쓰림 현상도 있고 그리고 통증도 있고 그랬는데 MRI를 이제 촬영을 해 보니까 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재판이 있는 날 간 게 아니니까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때는 재판이 있는 날 이제 병원 가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재판을 그때 증인으로 추석하는 걸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이제 지적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어쨌든 몸이 아프면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갔다 온 거라서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호사님? 뭐 이게 몸이 많이 아플 경우는 병원에서 좀 오래 머물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됩니까? 바로 이제 그 검사만 받고 다시 또 구치소로 돌아갔죠.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예. 예. 근데 그 살이 많이 빠진 뭐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 뭐 그게 흐트러지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또 그러면은 뭐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의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그 뭐
불출석을 몇 번 한다고 해서 재판이 뭐 지연되거나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선고가 됐기 예. 때문에 이게 확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도 좀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예.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수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